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은 모두 2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삼국의 건국을 알고 그 다음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 공부합니다. 한해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했다. 그 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 한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하죠. 그 한족의 한이 이 한나라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혹시 장기 아시나요? 장기에서 붉은 말과 초록색 말이 서로 잡아먹고 이기는 경기인데 이 중에서 붉은 색깔 말에서 가운데 있는 이 왕의 한자가 바로 한나라 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여러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옛 고조선 땅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 나라 이름으로는 부여, 옥저, 동해,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한으로 비롯되는 삼한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부여가 북쪽에 있고요. 옥저는 요게 동해, 그리고 진안, 마한, 변화는 한반도 남쪽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사실 한반도에 여러 나라 등장했는 나라 중에 일찍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늦게 발전을 시작했지만 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세 나라는 왕의 힘이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해서 끝까지 살아남고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자, 백제세운은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의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부여에서 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부여에 주몽이 있었을 때 당시 결혼했던 부인과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죠. 근데 첫째 아들을 부여에 두고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어요. 그리고는 고구려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온조랑 비류라는 아들이에요.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의 왕자로 지내다가 주몽의 원래 첫째 아들인 유리가 주몽을 찾아오게 돼요. 그러자 이 온조와 비류는 자신들이 주몽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비류는 미촐이라고 현재 인천 근처에 나라를 세웠고요. 온조는 지금 한강 유역에 십제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세웠다는 나라인데 그래서 십제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름을 다시 백제라고 바꾸게 돼요. 전성기란 그 어떤 집단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를 말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를 공격해 북쪽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 지도가 바로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의 지도입니다. 백제는 처음 도읍지를 요게 위례성을 도읍지로 삼았고 북쪽의 고구려와 전쟁을 자주 벌여서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힙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지금 현재 전라도 지방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고요.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오른쪽에 있는 외나라와도 교류를 활발하게 합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다양한 나라가 생겼는데 백제의 건국, 고구려 왕자인 온조가 한강 유역에 건국하였고요. 백제의 전성기는 근초고와 그 다음 고구려를 공격하고 주변 나라들과 교류했다. 이렇게 필기를 해보았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이다. 이후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 5세기의 전성기를 맞았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건국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유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해모수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고 알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징조가 불길하다고 여긴 왕이 알을 가축에게 버려버렸어요. 근데 가축들은 이 알을 오히려 깨지 않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보통 알이 아니고 뭔가 신비롭다고 해서 다시 유화한테 주었어요. 유아가 그 알을 보관하고 돌봐주니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입니다. 근데 그 주몽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서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어릴 때부터 주몽은 활도 잘 쏘고 능력도 우수하고 뛰어나서 부여에 있었던 여러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태롭다 생각했는 주몽은 부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나라를 세우러 떠나게 되었고요. 졸본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5세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세기란 100년 단위로 연도를 끊어서 읽는 것을 말해요. 1년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고요. 5세기는 그러면 401년부터 500년까지 이 100년 동안을 5세기라고 해요. 고구려의 전생기는 5세기. 그 다음에 그 앞에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라고 하는데 4세기란 301년부터 40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지금은 2020년인데 과연 몇 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요동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요동지역은 현재 중국에 있는 랴오호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 강을 요하라고 불렀어요. 요하. 이 요하의 동쪽이라는 말을 줄여서 요동이라고 하고 이 강의 서쪽, 이 강의 서쪽을 줄여서 요서라고 해요. 옛 고구려나 발해의 터전이 바로 이 요동지방이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요동지방이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당시 고구려 전성기였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이 세운 졸본이 여기 있고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죠. 광개토 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요. 북쪽 지역에는 부여가 있었는데 부여를 거의 멸망시키고 다 차지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당시에 가야라는 나라가 세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 가야가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강개토 대왕은 신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쪽으로 오고요. 가야는 이 고구려 때문에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게 돼요. 나중에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워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했다. 그리고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했다.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말이 있죠. 이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새긴 비석인데 어, 옛, 옛날에 광개토 대왕비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비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요. 직류면체 모양인데 사면에 걸쳐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해요. 현재 이게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데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 광개토 대왕릉비의 실제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독립기념관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인데요. 야외 전시장에 있는 이 비석을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살펴보고 그 크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양성으로 수도를 혹시 왜 옮겼는지 아시나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있었던 도읍지 국내성이 여기고 평양성이 여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평양 부근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초록 색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아마 1학기 때 배워봤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그 전에 도읍지는 산이 되게 많고 뭔가 좀 척박한 곳이었다면 평양 부근은 평지도 넓고 큰 강도 흐르고 뭔가 집도 짓고 농사 짓기 편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을까요? 자, 고구려의 건국과 전성기에 관련해서 노트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 대왕이었고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한강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린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